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내란을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회책했는가가 궁금한 건데 707 특임단 이제 얘기 송곳된 단장 김현태 단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4, 5월에 헬기 전개 훈련을 했는데 하필이면 위치가 서울 여의도 인근 노들섬에서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가끔 하고 그거 언론에도 네.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일찌감치 이런 상황들을 좀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은 그 저기 김영현이 경호처장 시절에 경찰 편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저기 봉쇄 계획이 그때 짜여지고 네.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맞아요. 불러들이고 네. 그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경호처장이 경찰과군을 지휘 감독한다는 맞아요. 이런 내용들은 인프라 구축기다. 인프라 구축이다. 인프라 구축기, 네. 준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8월부터 11월까지는 실행계획 수립기다. 아 실현계획 수립기. 실행계획을 네. 점검하는 기간이다. 그러면서 그 기간에 장관도 교체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김영현이 오면서 무슨 뭐 방첩사에서 갑자기 계엄 토의를 한다든가, 뭘 검토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 저기 실행 계획 수립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11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저기 실제 실행 국면인데 네. 이게 부품 기획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대략 9월에도 있었고 10월에도 있었고 무인기 사건이 풍선이 계속 무인기 사건이랑 맞아요. 같이 네. 있을 때 예. 도발 유도를 했는데 이때 안보 상황을 하는데 너무 안보 상황이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리고 계속 대북 그 뭐지 삐라 보내고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계속 보내지 했죠. 말라고 했는데도. 예, 그게 9월 10월인데 네. 그게 11월 말까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25일 날 군 장성 인사를 하는데 이게 이번 쿠데타 맞춤형 인사야. 아, 군 장성 인사가 아. 야, 그렇구나. 맞춤형 인사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화된 거거든요. 28일 경에도 그 오물풍선 원점 사격 토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합참의장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부터 저기 뭐 그때 명태균 창원지검에 뭐 데스크탑이 포렌식이 끝났네. 네, 뭐 다 곧까지네. 사라졌네. 나오네. 네. 뭐 창원지검이 그 내용을 대검에 보고했네. 어쩌네 하고 변호인들 나와서 뻥뻥 터뜨려. 그랬는데 제일 결정타는 이제 한동훈 관련 보고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안보 상황에 맞춰서 터뜨리고였다는 계획이 수정이 된 거지. 이제는 못 참겠다. 네. 직접 우리가 실행하자. 실행하자. 네. 너무 이제 목전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위기가. 특검 뭐 네. 이런 그 것들이. 마지막은 네. 한동훈이 면담에 응하기만 했어도 조금 시간은 더 걸렸을 거고 양상이 바뀔 뻔했는데 한동훈이 네. 대통령의 면담 요청을 거절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촉발된 게 있다. 그때 네. 경로해. 스트레스 지수가 막 올라가. 근데 알코올성 치매 초기 증상이 뭐냐면 화가 많은 거거든. 그러면서 이 분노가 지혜의 검을 녹슬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성적이고 순리에 맞는 게 판단 아니라 능력이. 예. 근데 용산의 간신들이 이거 장단을 성공할 맞춰준 수밖에 거야. 없다. 억제하지 않고. 예. 그리고 김용현은 이거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진입 쿠데타라서. 네. 실패할 일이 없고 그다음에 저기 법적인 문제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야,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보도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번에 그 내란의 핵심 주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계엄 시행 계획 이름이 또 작전명 충성 8천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왜 천이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천공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성입니까? 오죽- 충정입니까? 충성 8천. 네. 과거엔 충정 작전이라 그랬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바뀐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박근혜 때 계엄 문건을 통한 선행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모자들이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그 역사적인 매듭을 못 쪄놓은 게 오늘날 천추의 한으로 남아서 우리가 이 업보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3월부터 이 작전명 충성 8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김병주 의원의 고발 내용인 음. 건데 그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에 기획한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그 여인영 그 사령관 말 너무 뻔뻔한 거짓말이다. 계속 인원을 보강하면서 단계별로 작전을 보강. 예, 우리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예, 예. 직접 사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준비한 즉흥적인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에 대통령이 뭐 술 마시고 욱해가지고 즉흥적으로 계엄 선포해 이래가지고 됐다라는 썰도 초반에 있었는데 네. 그건 아니고 굉장히 치밀한 작전 속에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에는 민주주의 토대를 그 정치부터 언론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부 사실상 파멸적 단계로 끌고 가고 이제 총독 체제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거기서 그 3월 그 시점이 경찰청 편제 개편이 완료된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첩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저기 저 경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데 4월에 네. 그 4월에 전국계 지방경찰청의 기동 타격대를 서울청장이 배속받아서 그걸 경찰 직무 응원법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경찰청장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장이 네. 그 병력을 인계받아서.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치안 계획이 수립이 돼. 그러면 김봉식, 조지호 이 두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도 사실상 내란의 그 공범 관계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걸 서울청장 주관으로 해놓으니까 이번에 그 계획이 실행이 됐는데 네. 원래는 경찰 병력이 한 5천 명 정도 추가 증원이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지호가 방해를 한 거야. 왜냐하면은 이 전국에 이런 기동 타격대를 지원받으려면 최소한 의료비상령 이상의 비상사태가 내려줘야 발령돼야 되는데. 되는데 서울청장이 그걸 하는 거예요. 서울 일원에부터 의료비상령을. 그러니까 네. 조지호가 놀래가지고 네가 뭔데 왜 하냐. 해가지고 그걸 무력화시켜. 그 사이에 국회가 뚫렸다, 봉쇄됐다, 뚫렸다를 반복해. 이 둘 간의 혼선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 본청장 밤에. 역할을 좀 그렇게 했기 그날 때문에 불상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데 배경도 나중에 됐던 또 거네요. 뜻을 예. 같이 해. 네. 그러니까 초기 양상이 이제 네. 제일 결정적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체포 실행 계획이라는 것도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전혀 무서웠어요.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건데 네. 뭐 이재명 한동훈 체포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미 알려진 얘기인데 오늘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국회 이제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에 출석해가지고 구금시설 관련된 증언도 합니다. 그 제가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구금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혔냐? 처음 지시는 수도방위 사령부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여인영 전 사령관이 밑에 있는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네. 비원 벙커는 잘 알아요. 어떤 겁니까? 거기는 전쟁 지휘 시설인데 제가 저 총리실에 있을 때 그 비원 벙커 담당이 저였어요. 그래요? 네. 맨날 거기 가서 을지 연습을 네. 했거든. 그 구금 시설이 어떤 거예요? 아니 그게 무섭다. 저기 그 구금 시설은 거기는 없고 그게 뭐냐면은 안에 가면은 유사시에 전쟁이 터지면 6개월간 외부와 차단돼도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게 다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대형 식당이 있고 네. 숙소가 있고 이게 전부 지하에 구축이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거기에 예컨대 그 한 그 식당 같은 거를 털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수용해버린 끝이에요. 네. 그러면 밖으로 나온 통로는 없어. 문만 지키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그러고 안에 어마어마한 그 전쟁 지휘 시설이 있거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한데 몰아낼 생각이었다. 그렇지. 거기는 정치인들을 잡아가두면 못 빠져나와요. 야 근데 이런 풀어줄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삽시간에 1970년대 혹은 60년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요. 네. 뭐 그냥 해방전국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가 경악을 하는 거고 미국에서조차도 네. 늘 가치 동맹을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얘기했던 윤석열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정작 뒤에서는 이런 걸 모의하고 꾸미고 심지어 네. 반란을 획책했다. 그리고 그 주동자가 본인이다. 그러면서 나와서는 세계에 나와서는 네.
뭐 자유가 어떻네, 민주가 그러니까, 어떻네, 네. 인권이 뭐 인권이 어떻네. 어떠네. 그래서 우리가 뭐 전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인도주의적 파병을 해야 되네.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했던 게 얼마나 가식이었나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로 저는 진짜 끔찍한 거고 저는 아직도 그 12월 3일 그 벌벌벌벌 떨면서 현장에 와 있었던 그 시민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 이 계엄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트라우마가 있고 80년 광주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고, 근데 그때처럼 똑같이 끌려가가지고 김종대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그 거대한 식당에 다 한 방에 끌어 그렇게 모여서 김종대 언제 의원님까지? 풀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아니 돼지우리 같이 그랬겠죠. 몰아넣는 그러니까 거죠. 몰아넣는 거야. 예. 그렇게 있으면서 언제 풀어질지도 모르고 뭐 이제 그때부터는 국가 반란범이 되는 것이고 종북 주사파가 되는 것이고 맞아요. 부정부패 사범이 되는 것이고 네.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80년대 70년대 이후에 우리 역사에서도 없어진 풍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획책했던 거다. 그런데 지금 실패한 네. 단계인데 더 원통한 것은 그렇게 온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자 했던 사람이 여전히 아직도 현직 대통령으로 살아있고 이 사람이 여전히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전쟁도 가능하고 제2의 그 계엄도 가능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게 어떻게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맞아요. 거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요새 눈 뜨면 원래 그렇긴 하지만 제일 먼저 혹시 계엄 관련해서 뭐 새로운 거 있었는지 밤에 잠을 몇 번씩 깨는 거예요.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불안을 전 국민이 불안을 느끼게 하는 이게 맞는 거냐. 근데 저 사람을 그냥 이렇게 두고 가자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네.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이다 보니까 네. 현직 대통령으로 사상 초유의 출국 금지 조치까지 수사기관이 내린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도를 봤더니 최지우 변호사와 사건 수임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지우 변호사가 누구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법률 대리인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최주희 변호사는 실제로 제안을 받았지만 수락 여부는 고심 중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변호인 찾고 있다.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변호인 한 명 가지고 되겠어요? 진짜. 지금 일단 은폐 과정에서 네. 대통령은 출동 명령을 지시했다는 그 주장이 깨진 게 천만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정말 내란죄가 맞냐고 네. 지금쯤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방탄을 하고 났을 건데 일단 거기서 허들 하나가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령관들이 일종의 뭐 양심선언 비슷하게 네. 하면서 자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팩트 체킹이 된 거죠. 아니 그랬는데 대통령 전화가 왔다 그래서 무너진 거지만 사실은 아직도 명령은 김용현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용현도 대통령 생각이었다 그러지 대통령이 지시 명령했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명백하게는. 그러니까 뜻이 남아있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란죄 다툼의 여지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 출신의 변호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뒤집어 엎는 방법은 그 대통령이 이제 김용현한테 하다못해 조급해가지고 저 사령관들한테 전화들 쭉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한 걸 홍장원이 폭로를 한 거예요. 폭로했죠. 홍장원 예. 이사장이. 이래서 무너진 거거든.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한 진술이 다 맞아 지금까지. 아. 체포조도 명백하게 지금 맞아요. 복수의 인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 대통령의 그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통화 기록을 뽑아서 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모든 어떤 그 실행자다. 그리고 명령권자다. 이렇게 이제 입증해 가면은 내란죄에 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그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홍장원 홍장원 1차원 차장. 네. 2차장인 거예요. 근데 홍장원 1차장을 국정원에 그 일종의 뭐 공작금 유용 사건 이걸로 엮어가지고 지금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한다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수사하면 이 사건이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구속시키면 안 된다. 네. 홍장원은 공익제보자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대통령하고
무슨 전화를 받았는지 그 통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여인영하고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네. 요게 요 진술이 잘 확보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지금 오늘 굉장히 앞서 잠깐 제가 오늘 하도 방송을 많이 하니까 어느 타이밍에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네네네. 이 수사 검사가 그러니까 조국혁 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네. 저기 뭡니까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 네.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받아낸 답변 맞아요. 있지 네,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수사 검사가 실제로 장관 위주로 물었다. 네. 그 김용현이 주범 그리고 윤석열이 종범 이런 관점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권도 없는 내란과 관련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고 여러 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여인형도 그다음에 그 특전사령관도 뭐 다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서 네. 진술을 통해서 진술 맞추기를 해놓고 이상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모든 기록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으로 넘기고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조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조사를 네. 하다가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으로 넘겨라? 일체를 네. 특검으로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농간에 의해서 또 이 사건이 어떻게 이상한 방향으로 귀착될지 모른다. 네. 이런 위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